빠르게 뛰는 것보다 느리게 뛰는 게 살이 더 잘 빠진다, 지방 연소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어지는 궁금증이 도대체 얼마나 느리게 뛰어야 될까? 어느 정도의 속도가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느리게 뛰는데 또 걷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슬로우 조깅으로 10kg를 뺐지만 이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좋지만 최대한 적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가져가면 좋으니까요. 오늘은 그 어려운 답을 최대한 명쾌한 답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건, 이걸 명쾌하게 몇 분으로 뛰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몸 상태, 연령,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으로 뛰세요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나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학원에서 수강을 하더라도 내 레벨에 맞게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돼서 알아두셔야 될 건, 단순히 속도로 그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진 뒤에 그 자세 위에서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 찾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또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두어 번 정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도가 계시고, 또 다른 유형에서는 운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법 해봤는데 체중 변화가 더 이상 없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 두 가지 타입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초심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앞쪽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뒤쪽에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초급자이신 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오셔야겠죠.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갈까 말까 실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나오셔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 굳은 마음을 한번 쥐어보시고 나와서 하는 게 엄청 대단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은 일단 나와서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에 파워워킹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너무 편하게 산책하는 것보단 조금 더 힘있게 걸어줍니다. 약간 빠르다는 생각 정도로요. 발과 발목에 조금 더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절대 뛰거나 무게 중심을 이동하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힘있게 걷기로 1분.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자세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이 나는 뛰는 척 해보기. 뭐 보폭이 어떻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자세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콩콩거리면서 제자리 뛰기, 뛰는 척하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굳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건, 이렇게 그냥 편하게 걷는 것과 조금 힘줘서 걷는 것과 아주 작게나마 살짝이라도 뛰는 척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내 체중에 중력이 더해진 이 느낌을 충분히 적응을 하시고, 느낌의 적응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라도 뛰었을 때 지금 벌써 가만히 걷는 것과 조금이라도 뛰는 것은 하체, 상체의 움직임, 근육들, 발목, 연골, 무릎 모든 것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걸 먼저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뛰는 척하기 1분, 조금 힘있게 걷기 1분, 뛰는 척하기 다시 1분. 첫 번째 빠르게 걷기와 두 번째 뛰는 척하기를 각각 1분씩 한 세트로 묶어서, 그럼 2분이잖아요. 이걸 10번 하는 거예요. 그럼 20분. 더도 말도 할 거 없이, 내가 나올 땐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나와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작 1분 왔다 갔다 속도로 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의 걷는 속도 정도 되거든요. 절대 나오는데 부담을 가져선 안 된다. 운동화를 신고 문지방을 넘는데 허들을 낮추는 게 가장 먼저이고, 1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처음과 다르게 거칠던 호흡이 나아지고, 운동을 하고 다음 날도 무릎이나 발목, 특히 하체 부분에 있던 뻐근함들이 점차 나아지는 순간이 어느덧 옵니다. 그럼 그 비율을 점점 바꿔서 20분 동안 계속해서 뛰는 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와 나의 체력 베이스를 만드는 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거나 아직도 시작을 못 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할, 아니 당연하게 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오셔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 나가서 운동을 한다라는 어려운 생각보단 그냥 나와서 산책하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내 나름대로 시작을 했는데 몸 상태가 변함이 없다, 또는 지금 이게 맞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자세를 조금 더 심화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단계를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슬로우 조깅 자세의 첫 번째, 그리고 지방 연소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좁은 보폭. 편한 걸음이 이 정도라면 걸음의 3분의 1 정도 좁은 보폭을 만들어줍니다. 내 발이 움직여도 내 몸통 아래에 있게, 넓게 내 몸통은 여기 있는데
발은 여기 있는 계속해서 젠걸음 걷는 정도의 보폭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이 젠걸음의 빈도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케이던스라고 하죠. 정석적인 지방 연소, 슬로우 조깅을 위한 케이던스는 고급자의 경우 180, 그게 안 되면 170인데 여기서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케이던스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호흡이 조금 찰 정도의 수준을 맞춥니다. 제자리에서 20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숨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어느 정도 케이던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좁은 보폭으로 숨이 찰 정도의 케이던스를 만들면 대략 160 정도가 돼요, 통상적으로. 물론 170에서 180 가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시작을 하시는 단계에선 이 정도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다. 이 10과 20의 숫자 때문에 효과가 엄청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숫자에 너무 강박이 생겨서 어떻게든 이 케이던스를 맞추겠다기보단 제자리에서 뛰었을 때 숨이 벅찰 정도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나에게 맞는 속도.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심박수인데, 이 심박수의 늪에 갇히는 순간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운동을 하면 그 어떤 속도에 상관없게 빠르게 뛰든 느리게 뛰든 심박수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좁은 보폭과 젠걸음의 빈도수를 늘리는 연습을 먼저 한다. 심박수를 안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 젠걸음이 점차 적응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케이던스를 170에서 180으로 올리고 심박수가 점차 안정이 되는 속도, 초보자시라면 통상적으로 8분 전후, 8분 30초 전후 정도의 페이스가 나옵니다. 숫자를 최대한 안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너무 답답하다, 그래도 무언가 지표라든지 숫자, 측정값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범위를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확실히 정해서 8분 30초 페이스로 뛰시면 나에게 맞는 느린 속도가 통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최후의 수단으로 어려울 때 사용을 하시고,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건 좁은 보폭에서 케이던스를 조금 끌어올리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자세 위에 속도가 만들어지는 자연의 이치를 누구나 사람의 몸이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두 가지 버전 중 아예 입문 버전 또는 조금은 운동을 했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필요한 초급자 버전 중에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해보시고, 두 운동 모두 다 20분이 적응이 되면 30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20분에서 30분이 가는 단계는 생각보다 금방 걸리거든요. 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알아내는 나의 측정값은 마찬가지로 나의 이 심박수, 운동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평소에 뻐근하고 근육통이 있던 부위들이 점차 완화가 되고 괜찮아진다 라고 했을 때 시간 또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서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